안녕하세요. 노코드 스튜디오의 이용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어 암기 앱의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한 3분의 2 정도 하고서 멈췄었죠. 마저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그 입력창과 버튼까지 만들었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단어를 입력을 하면 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책 이런 식으로 책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기능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모양만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런 이제 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게 버블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거는 이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5, 6년 전에 버블을 2번 제가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 워크플로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 보니까 뭘 들어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버블의 꽃은 워크플로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입력을 하면 그것들을 저장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될 줄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자, 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가 탭이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데이터 필드라고 하는 게 있죠.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 커다란 데이터 카테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필드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있는 작은 카테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커뮤니티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멤버 그러면은 멤버라고 하는 게 이제 타입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멤버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뭐 멤버의 연락처가 있을 것이고 멤버의 뭐 생년월일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필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면 각각의 필드에 거기에 합당하는 지정된 값들이 이제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를 채우는 어떤 그러한 거를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 일단 뭐 만들어 보면 되죠. 우리가 지금 그 영어 단어 암기 앱에서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우리가 영어가 들어가면 되고요. 영어라고 하는 필드가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뜻, 뭐 한글, 한국말, 뭐 한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가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 타입의 유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떡하니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든지 결국은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드는 사람이 존재를 할 테니까 누군가 사용자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된 거고요. 우리는 그 유저를 사용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면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이제 아까 필드, 영어와 우리말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create new field를 클릭을 해서 이제 각각의 필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는 영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필드의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필드에 저장할 그 형태가 데이터의 형태가 텍스트냐, 넘버냐, 아니면 숫자는 숫자인데 어떤 범위로 되어 있는 그런 숫자냐, 날짜 개념, 시간 개념이냐, 뭐 아니면은 yes or no, 그 예 아니요, 즉 이걸 이제 불리안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true냐 false냐를 따지는 어떤 그런 개념이냐, 아니면 여기다 파일을 얹을 거냐, 뭐 이미지냐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 필드의
타입을 우리가 지정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 없이는 지금 데이터 필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어를 우리가 입력을 해서 영어 단어를 입력을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는데 그 저장을 하는 형태는 텍스트의 형태겠죠. 그렇죠? 뭐 다른 그게 뭐 이미지로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실 지금은 별 고민 없이 그냥 텍스트를 우리가 선택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 필드 타입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데이터 필드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보시면 this field is a list라고 되어 있는데 list라고 하는 게 뭐냐? 복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데이터 필드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의 값이냐 아니면 여러 개의 값을 여기에 한 필드에 집어넣을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어를 처음에 영어를 입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이면 북이지 뭐 북도 넣고 에어플레인도 넣고 뭐 카도 넣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당연히 리스트가 아니겠죠. 싱글 아이템이니까 이걸 클릭할 이유가 없이 이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데이터 필드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타입은 단어고 그 안에 영어라고 하는 필드가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입력을 해 넣으면 여기 영어 인풋 필드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하면 그거는 요 영어라고 하는 요 필드 안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앱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가 만들고 나면 이제 여기에 값들이 쭉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만들면은 보여드리죠. 자, 영어가 있고 한글이 있었죠. 우리말이 있었죠. 그러면 필드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말 이제 뭐 우리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죠. 자, 이것도 create. 그러면 자, 이제 앱 데이터를 보면 영어가 있고 우리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옆에 보면 created data가 있고 modified data가 있고 slug 있고 created by가 있었고요. 이건 우리가 안 만들었는데 자동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동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일단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워크플로우만 만들면 그러면은 실제로 이 앱을 사용해서 우리가 단어를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프레시를 좀 하고서 보죠. 자, 로직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떻게 구현하느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요 값과 이 안에 들어간 값과 이 안에 들어간 값을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을 한다가 우리의 로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죠.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이 워크플로우 이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워크플로우 패널로 우리가 자동으로 넘어오고 여기 보시면 when 버튼 저장 is clicked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자, 이거는 if then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는 어떠어떠하다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 부분이 어떤 액션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 click here to add an action. 자, 여기를 클릭해서 액션을 추가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창이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클릭을 해보면 뭐가 굉장히 많이 이제 여기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카운트와 관련된 액션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이리저리 내비게이션 하는 어떤 관련된 그런 그 액션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고 모디파이하고 딜리트하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먼트를 액션을 지정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을 처음에 익히는 게 지금 처음 버블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이게 뭐야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이걸 다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고 이거를 사용한대라고 걱정이 되실 수 있는데 처음부터 뭐 이 모든 거를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아무리 복잡한 앱을 만들어도 이것들을 뭐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그 사용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게 되니까 그런 걱정 지금 단계에서 너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가 클루를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 중에서 저장이라고 하는 거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things라고 하는 게 create a new thing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make change to a thing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이 돼 있는 거에 뭔가 변화를 준다. 에디트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make changes to a list of things 그러면은 근데 뭔가 변화를 주는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에다 한꺼번에 변화를 주겠다. 뭐 그다음에 delete thing 그러면 삭제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 만드는 거니까 그럴 때 쓰는 게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거는 항상 create a new thing이니까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요걸 클릭을 하면 자, create a new thing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또 이런 패널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죠? 이 패널이 뜨는데 자, 여기 보시면 create a new thing 그 다음에 type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타입은 뭐냐면은 자, 어떤 데이터 타입을 만들 거냐 하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가보면 지금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create a new 유저는 사인업 할 때 외에는 유저를 새로 크리에이트를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할 때 유저는 얘네가 그냥 그 생략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갖고 있는 그 데이터 타입은 단어밖에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밖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나오지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단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자동차라고 뭐 그냥 하나 만들어 보죠. 뭐 자동차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도 우리가 뭐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타입을 누르면 단어가 나오고 자동차가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단어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단어라고 하는 띵을 지금 만드는 거고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단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타입 안에 필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필드를 이렇게 우리가 셀렉트를 해 보면 자, 영어라고 하는 필드가 있었고 우리말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equal 클릭 있어요. 뭐냐면은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필드가 영어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우리말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영어라고 하는 필드에는 어떤 거를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에 우리말이라고 하는 필드에는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야를 지금 묻는 거예요. 얘가 그거를 지정해달라고 지금 손 벌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라고 그러는 건 무조건 클릭을 이제 해야 되니까. 자, 클릭을 해보면 좀 이제 답답하죠. 이거 이 많은 것들을 갖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뭐 일단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서 하나씩 익혀 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눈에 익은 게 있어요. 인풋 영어가 있고 인풋 한글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만든 거였어요. 이거 두 개. 그렇죠? 입력창을 만들 때 여기 입력창이 인풋 영어였고 인풋 한글이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영어에는 인풋 영어 여기 그림도 나오죠. 이미지도 여기 나오니까 이게 이거였네. 그러면 인풋 영어를 클릭을 해보면 인풋 영어 어포스트로프 S 소유격 그래서 인풋 영어의 value를 저장을 한다. 지금 이 얘기고요. 우리말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인풋 한글이라고 있죠. 인풋 한글의 value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가 실제로 완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워크플로우인데 다시 한번 요 전체를 해석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en 저장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실행을 시켜라라고 우리가 버블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자, 저장 버튼이 클릭이 되면 새로운 단어라고 하는 타입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두 개의 데이터 필드가 들어있어. 내가 만든 데이터 필드가 영어가 있고 우리말이 있는데 영어에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input 영어라고 한데 입력된 그 값을 저장을 하고 우리말이라고 하는 필드에는 그 input 필드 한글이라고 하는데 저장이 된 그 값을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줘라고 우리가 버블한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자, 그러면 명령을 했으니까 버블이 이 명령을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뭔가 변화를 주면 항상 이게 뜨는 거 지난번 말씀드렸죠. 자, 아까 했던 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북이었고요. 그 다음에 책이니까 책. 그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을 했어요. 뭐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가보면 알죠. 자, 여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는 섹션이었고요. 자, 자동차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요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항상 내가 데이터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앱 데이터를 오면 됩니다. 자, 지금 단어라고 하는 걸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영어라고 하는데 북이 저장이 됐고 우리말이라고 하는데 책이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된 게 확인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생성 날짜가 2023년 3월 31일 오후 7시 17분에 생성이 됐다. modify date도 지금 똑같죠. 왜? 바꾸질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created by는 이걸 만든 사람은 누군데 없으니까 빈 걸로 지금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unique id라고 하는 게 엄청 긴 숫자 조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요 데이터의 고유 값입니다. 요 데이터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 더 해보죠. 이번에는 노트북이라고 해볼게요. 노트북 공책. 그래서 또 저장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가보면 생성이 된 게 확인이 되죠. 7시 18분 1분 간격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저장도 되고 다 기능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기능상으로도 나쁘지도 않고. 그런데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불량한 앱이 돼 있죠. 왜? 아니, 이게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뭘 좀 알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 있으니까 지금 사용자 경험 UX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앱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 저장을 하면 사용자한테 뭔가 알림 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저장이 됐다든지 저장이 안 됐다든지 뭐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거를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죠.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다가 더 명령을 주란 얘기예요. 자, click here to add an action이라고 했으니까 또 한번 클릭을 해보죠. 그럼 아까 그게 또 뜹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알림 기능이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었으면 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알림을 줘서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리함을 추가하는 기능인데, 안타깝게도 버블에는 이 알림 기능이 디폴트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자, 아무것도 없는 이 블랭크 페이지가 그냥 뜨죠. 여기에 지금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플러그인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 뭐 1000개 이상의 플러그인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럼 플러그인이 뭐냐?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버블이 디폴트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을 일반 유저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내서 버블에 제출을 해서 버블이 심사를 해서 이거는 뭐 유저들이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블이 모든 기능들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필요한 거는 알림 기능이에요. 알림 기능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이렇게 이제 몇 글자를 쳐보면 이제 쭉 그 소팅이 돼서 나오는데, 제일 앞에 뜨는 에어얼러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보면 무려 19만 개가 넘는 앱에 지금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그인을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냥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던 버튼을 누르면 아까는 빈 페이지였는데 이제 이 에어얼러트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내 앱에 설치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다시 우리가 이제 워크플로우로 돌아가면 되고요. 다시 클릭을 해보면 이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면은 엘리멘트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 플러그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섹션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 플러그인의 경우에는 이 플러그인 섹션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어 얼러트 해서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우리는 뭐 그저 스탠다드를 그냥 사용을 하죠. 그래서 스탠다드를 이제 클릭을 하면 어떻게 알림을 보낼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컨트롤 박스에서. 그러면 헤딩은 뭐냐면 알림의 제목이고요. 메시지는 알림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성공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 다음에 메시지에는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걸로 플러그인이 설정이 됐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만든 앱으로 돌아와서 변동이 생겼으니까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대컨대 저장 버튼을 누르면 알림이 뜨겠죠. 뜨는지 한번 봅시다. 에어플레인 비행기.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성공 저장되었습니다.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에서 설정한 대로 지금 버블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버튼을 누르면 알림이 뜨니까 저장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뭐냐면 가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입력창에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여기가 깨끗하게 비워져서 다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개중에 이제 그렇지 않은 앱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다음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걸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지우고 그 다음에 뭐 에어포트, 공항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장하면은 성공.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에어플레인, 에어포트 이렇게 다 저장이 됐어요. 문제는 얘가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거를 지워야 되니까, 그죠? 이게 불편하고 결국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 보면은 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버블한테 명령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로 가서요. 또 액션을 추가하고요. 이거는 입력창에는 거의 항상 따라 붙는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엘리멘트 액션에 가보시면 인풋 창에 리셋 인풋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하면 이게 뭐냐면은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알림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입력창을 다시 깨끗하게 원상태로 되돌려줘. 이렇게 시리즈로 좀 명령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요, 앱을. 자, 이번에는 키친. 부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대컨대 알림이 뜨고요. 이건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저장 클릭을 하니까 알림 뜨고 다시 이제 새로운 거를 입력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능 구현이 모두 다 끝난 셈이죠. 그렇죠? 끝난 셈인데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장해 놓은 데이터 단어들을 불러와서 여기에 표시를 해주는 게 지금 빠졌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엘리멘트를 여기다 끌어놓고요. 이제 텍스트 엘리멘트가 왜 지금 이 박스 아래에 가서 들러붙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으니까 마진을 통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엘리먼트를 갖다 놓고 여기 어떤 데이터를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하드 코딩, 즉 우리가 직접 어떤 밸류를 입력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같은 값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여기 Insert Dynamic Data라고 하는 리본이 뜨는데 뭐냐면은 이걸 클릭을 해보면 선택을 하라는 선택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텍스트 엘리먼트에는 어딘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데이터 값을 여기다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다이내믹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는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건데 라고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아까 데이터를 입력할 때 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여기 인풋 영어 창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인풋 영어가 있으니까 인풋 영어의 value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가 되죠? 이 안에 들어가는 value를 여기에 표시를 해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자, 뭐라고 할까요? 키친 할까요? 키친. 그럼 자, 여기 보시면 키친을 입력을 하니까 여기에 텍스트 엘리먼트의 값이 키친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룸으로 하면 룸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뭐가 됐든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을 여기에 보여주라고 버블한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얘는 충실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4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숫자죠. 항상 4개가 아닌 거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단어를 입력을 해 나가면 이게 4개가 아니라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텍스트는 지금 달랑 하나를 지금 표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수백 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첫 번째 게 들어오면은 첫 번째 걸 여기 표시하고 두 번째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면 두 번째 걸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노가다식으로 할 수는 없죠.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혀 효율성이 없는 거고 확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불러오겠다 했을 때 사용하는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그 엘리먼트가 리피팅 그룹입니다. 리피팅 그룹. 그래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갖다 드랍을 해주면 리피팅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름 그대로예요.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이터들을 그 순서대로 불러와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를 보시니까 여태까지 못 봤던 게 떴어요. 지금 one issue라고 하는 게 떴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슈 체커라고 하는 건데요. 버블이 상당히 친절해서 우리가 뭘 만드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 그 에러를 여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 에러가 어떤 에러라는 거를 여기에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빨간불이 뻘쩍하죠. 여기에 에러가 났다 이 얘기예요. 사실 뭐 에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아직 다 만들진 않은 상태니까. 그런데 버블은 자주 이게 들어왔는데 이게 그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에러로 인식을 해서 바로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에요. 항상 데이터의 그 타입을 항상 매칭을 시켜줘야만 이 에러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type of content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 리피팅 그룹 안에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선택을 했고, 뭐 그룹을 선택을 했을 때는 똑같은 이거를 묻는 창은 있지만 에러라고 인식은 안 했어요. 버블이. 그렇죠?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거고 뭐 이게 머스트는 아니었는데 리피팅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머스트인 거예요. 반드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이슈 체커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타입 오브 컨텐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눌러보면 유저 단어 뭐 쭈루룩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처음에 필드를 만들 때 이런 걸 우리가 봤었어요. create new field 해서 뭐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누르니까 쭉 데이터 타입을 선택을 하라고 요구를 받았었죠. 지금 똑같은 걸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불러올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죠? 데이터베이스에 단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그래서 리피팅 그룹에 표시하고자 하는 데이터 타입은 단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저가 있고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이슈 체커가 사라지죠. 아하, 데이터 매칭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를 불러올지 이제 알았어 라고 리피팅 그룹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어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 그래서 데이터 소스는 오케이, 그
이 단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타입 안에서 뭐를 불러올 건지를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역시 버블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또 이제 많이 뜹니다. 버블을 많이 다루시고 이것저것 개발을 하시다 보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다양한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외우시면 돼요. 리피팅 그룹에 사용하는 거는 두얼 서치 4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얼 서치 4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선택을 하면은 또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다시 이제 물어보죠. 뭘 찾는 건데, 이 얘기는 그거예요. 자, 찾아봐. 내가 어떤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 데이터들을 불러다가 데이터 소스로 삼을 거야. 지금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단어죠. 자, 그러면 일단 수식은 완성이 됐어요. 익스프레션은 완성이 됐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어떤 그 컨스트레인, 즉 조건을 걸 수는 있습니다. 단어는 단어인데,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4개가 있는데, 가령 뭐 우리가 조건을 걸기를 뭐 언제 이후에 만든 단어들만 보여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내가 만든 단어들만 보여줘라든지,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거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달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나 혼자 쓰는 데이터베이스고요. 그죠? 지금 몇 개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조건은 생략하고, 무조건 데이터베이스의 단어 데이터 타입에 들어있는 모든 밸류를 여기다 꺼내서 보여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리피팅 그룹에게. 그러면 이제 리피팅 그룹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 안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건 그냥 단순한 컨테이너예요. 박스, 그냥 박스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선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프레임만 보이죠. 자, 이것도 우선 깔끔하게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솔리드로 지금 보더, 올 보더가 지금 솔리드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버블의 디폴트로 리피팅 그룹을 하면은 이렇게 모양을 갖춰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원치 않으니까 우리는 이걸 빼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리스트 형태니까 그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에 선으로 그 구분을 지어준다 하는 건데, 이거를 뭐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면 이걸 넌으로 하면 되고요. 난 이거를 하겠어 그러면은 솔리드로 하면 되고, 솔리드로 하든 그 다음에 뭐 색깔도 내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사이즈를 전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제가 그냥 끌어다 놓은 지점까지니까. 위스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항상 제로로 놓는 거 습관으로 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하이트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라져 버리죠. 왜? 미니멈 하이트가 제로인데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set fixed number of row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디폴트 값으로 지금 row 4개, 그러니까 4줄이 되는 거죠. 4줄을 표시를 하는 걸로 지금 디폴트로 돼 있는데, 우리는 4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쭉 늘어났어요. 이게 왜 늘어났냐면은 디폴트로 미니멈 하이트 오브 로, 하나의 그 줄의 높이를 그냥 디폴트로 100픽셀로 지금 얘네가 설정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거를 텍스트만 들어갈 거니까 한 3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줄여보도록 하면, 그러면 돌아와 보면, 그래서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밑에 줄과 줄 사이에 구분선만 남아있고 지금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자, 리피팅 그룹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 단어들을 우리가 표시할 단어는 2개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영어 단어, 하나는 우리말 단어. 그렇죠? 이 레이아웃도 지금 픽스트로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니까 당연히 레이아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영어 단어, 우리말 이런 식으로 늘어놓으면 되죠. 그러면 로우 형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당연히 로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를 왼쪽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영어 단어 이렇게 오고 우리말 여기 이렇게 들러붙을 거예요. 가령 우선 요소들을 넣고 보죠. 텍스트 이 안에다 넣겠습니다. 자,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일단 이렇게 넣으면, 자,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버튼이 생겼죠. 없던 플러스 버튼이. 이거는 뭐냐면 이 안에 엘리멘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어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거를 하나를 또 카피해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텍스트 엘리먼트가 두 개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로우니까 횡으로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가 컨테이너의 얼라이먼트가 좌측이다 보니까 왼쪽으로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보기 좋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얘를 50%로 지정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얘를 자, 얘는 별도로 지정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요? 이 친구는 항상 50%의 스페이스를 차지하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얘가 차지하는 거죠. 당연히 50%가 되겠죠. 얘가 50%를 차지했고, 얘는 어떤 특정한 값을 지정을 안 했으니까 늘어날 수 있는 데까지 늘어난 거니까 50%를 차지하겠죠. 그렇죠? 뭐 얘를 뭐 똑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좀 해주고요. 상하로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피팅 그룹이 들러붙어 있으니까 좀 보기 안 좋죠. 그러면은 상단에다가 마진을 뭐 한 40% 이렇게 40%, 여기가 30이었나요? 40이었나요? 30이었으니까 여기도 30으로 하죠. 같이 30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다이내믹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current sales 단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리피팅 그룹은 아까 우리가 줄여놓고 봐서 그런데, 만약에 이 셀 로우를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 개로 가정을 했다고 치면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셀이라고 합니다. 이 줄을, 이건 뭐 우리말로 하면 줄이 되나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을 버블에서는 셀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셀. 그러면 아까 요거를 눌렀을 때, 요거였나요? 요걸 눌렀을 때 current sales라고 했으니까 요 셀에 들어가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current 셀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 전체 리피팅 그룹의 그 데이터 타입이 뭐였냐면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불러온 단어가 단어였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단어였고, 그 데이터 소스는 우리가 그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들어있는 것들을 데이터 소스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셀도, 여기 있는 이 셀도 기본적인 컨텐트 타입이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current sales의 단어를 불러와라.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선택을 해보면, 자, current sales의 단어를 선택을 했더니 또 뭐가 이렇게 뜹니다. 이게 왜 이런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단어였고, 단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었고, 여기에 영어 우리말이라고 하는 그 필드가 있고요. 우리가 만든 필드가 있고,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디폴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필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여러 개의 이제 필드가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할 거는 우리가 텍스트를 표시하는 겁니다. 왜? 텍스트 엘리멘트를 갖다 놨기 때문에 여기는 텍스트 형태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러온 거는 텍스트를 불러온 게 아니고 이 단어라고 하는 거를 불러온 거예요. 이 단어라고 하는 이 한 덩어리를 불러온 겁니다. 요 한 덩어리가 단어예요. 요 한 덩어리가 각각의 단어예요. 이 개념이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름을 단어라고 지어놨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텍스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라고 하는 거는 단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요거는 각각은 데이터 필드들입니다. 데이터 필드들이고 요것들이 이제 그 데이터 값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current sales의 단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단어라는 게 이게 텍스트가 아니고 이게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 안에 우리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영어가 들어갈 자리니까 current sales 단어에 영어에 있는 값을 보여줘라고 명령을 줘야 버블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아하, 무슨 말인지 알겠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걸 클릭을 하고 데이터 리본을 클릭을 하고 역시 current sales 단어에 이번에는 여기에 오는 거는 우리말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놓은 그 모든 데이터들이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조금 손을 봐주죠. 지금 우리가 30으로 해놓으니까 30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50 정도로 한번 넓혀 볼게요. 자, 넓혀 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정도면 됐겠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진해서 좀 보기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면 투명도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폴트로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100%로 보이는데 이거를 한 30% 정도로 낮추면 어떻게 결과가 바뀌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예, 흐릿하게 지금 나오죠.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표시되는 것도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 표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넘버, 그 다음에 숫자. 자, 클릭하니까 네, 여기 새로 입력한 게 지금 여기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림창 떴고요. 그 다음에 인풋 창들이 전부 다 리셋이 됐고요. 그럼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모든 기능들이 구현이 됐습니다. 이런 쪽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부담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어떤 대목에서 부담이 느껴지실 수 있냐면 이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뭐 이게 뭐지? 이게 뭐 데이터 타입, 데이터 필드, 뭐 커런트 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하고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계속 같이 해나가면서 이거는 극복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신다든지 뭐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은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심성의껏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앱을 일단 만들었는데 사실은 미완성이에요. 완성은 됐지만 미완성인데 기능 구현만 했지 앱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덕트로서는 지금 미완성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미완성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를 제가 숙제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지금 이거를 숙제로 드리느냐 하면 버블을 배우고 버블을 마스터하고자 한다는 거는 개발자가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개발을 한다는 것, 그것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프로그래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 항상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로직으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상품으로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됐어. 지금 뭐 저장도 되고 디스플레이도 되고 알림도 뜨고 뭐 하니까 자, 이거 출시하면 돼.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를 제가 숙제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숙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것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앱을 완전히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많이 지루하셨을 수 있는데요. 첫 강의다 보니까 생소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느라 이렇게 됐고요. 이제 한 번씩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긴 시간
같이 따라 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단어 암기앱을 완성하는 걸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